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영희. 오늘은 결혼식 날. 엄청 예쁘네. 남편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우리들 진짜 결혼하는 거네. 행복하게 살자. 응. 내겐 좀 연상의 언니가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니가 계속 날 돌봐줬다. 그래서 내 웨딩드레스 차림을 누구보다 봐줬으면 했다. 그러고 보니 언니 여기 온다면서 결국 안 왔네? 괜찮아. 식장에서 기대하고 계시던데? 아, 그래? 남편 손을 잡고 기쁜 마음을 가득 안고 예식장 입구로 향했다. 그런데 문이 열린 순간 눈에 들어온 광경에 깜짝 놀랐다. 식장에는 언니는커녕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친구도 회사 사람들도 친척들까지.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아무도 안 온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패닉이 왔다. 영희야! 그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거기엔 언니가 서 있었다. 단체 버스가 늦어진 모양이야. 뭐? 듣자 하니 하객들을 태워서 올 전세버스가 아직 안 왔다고 한다. 벌써 도착할 시간은 지났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것 같더라. 셋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담당자가 우리 쪽으로 왔다. 저기 죄송합니다. 곧 식을 올릴 예정인데 다들 안 와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자 담당자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그러네요. 버스가 좀 늦어져서. 늦어졌다니 오늘 결혼식 당일인데 대책은 있는 거죠? 원래는 친한 친구한테 웨딩 플래너를 부탁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끼어든 게 그 사람이었다. 꼭 저한테 맡겨주세요. 근사한 결혼식을 준비해 고객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친구 말론 아직 신참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친구는 좀 바쁘기도 했고 저렇게까지 열심히 한다 했으니까 그 열정을 높게 사 웨딩 준비까지 맡기게 됐다. 그런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결혼식 계획 전부 당신이 준비한 거죠? 좀 여유 있게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웃음이 나와? 이미 늦어버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안 달라도 소용없는데 아까부터 파랗게 질려있는 게 좀 웃겨서. 웃기지 마. 버스 똑바로 안 구한 거야? 그만 깜빡해버려서. 근데 어제 생각나서 간신히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신참 운전사밖에 없다고 하길래. 정말 큰일이네요. 그럼 당신 책임이잖아. 왜 남 탓으로 돌려? 아, 진짜 왜 이런 사람한테 맡겼지? 정말 형편없잖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계속 그러고 있어도 소용없다고요. 전부 자기 책임인데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담당자의 모습을 보니 넋이 나갈 것 같았다. 어차피 시간대로는 못할 것 같은데 피로연이나 준비하죠. 식도 안 올렸는데 피로연은 무슨... 당신 정말 무슨 생각이야? 진짜 까다롭네. 겨우 결혼식이라고요. 결혼하고도 바로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평생의 추억이라고 해도 그 정도인 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라 잘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결과적으론 성공인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 이제 말도 안 나왔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근데 그 순간 드레스 더러워지면 곤란하니까 앉지 마세요. 나중에 클리닝 맡겨야 되니까요. 혹시 더러워졌으면 클리닝비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당신 듣고 있자니 말을 막 하네. 애초에 당신 때문이잖아. 아까부터도 준비하는 게 변변찮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제야 언니가 대기실로 안 왔던 이유를 알았다. 언니는 이 담당자의 조잡한 일 처리를 보고 계속 옆에 있던 거였다. 내가 웬만하면 좋은 날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나서지 않고 참았을 텐데 적당히 좀 해야지. 그때 버스가 도착한 게 보였다. 안에는 하객이 가득.
시간은 좀 지났지만 간신히 식은 올릴 수 있었다. 뭐야, 잘 도착했네. 나만 괜히 혼났잖아. 담당자는 끝까지 조잘조잘댔고 언니는 극대노에 얼굴이 빨갛게 돼 있었다. 나도 남편도 더 따지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자리에선 참았다. 그 후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식은 무사히 진행됐다. 그 사이에 언니가 그 담당자 상사한테 연락을 한 모양인지 피로연에서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며 행사나 요리 등 서비스를 가능한 한 호화롭게 제공해주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줬다. 효과가 있었는지 식은 감동적이었고 근사한 분위기로 끝났고 난 평온한 기분으로 결혼할 수 있었다. 실은 당장이라도 담당자를 조지고 싶었지만 그 사람 말곤 모두 열심히 잘해줬고 식도 잘 끝났으니까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고 있던 참에 신혼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친구와 담당자 그리고 그 사람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사과하러 온 거였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다 미숙년자에게 일을 맡긴 저희 책임입니다. 담당자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지만 친구가 머리를 누르며 무릎을 꿇게 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분명 버스 예약은 잘못됐지만 그 외엔 아무것도 문제 없었잖아요. 고객님도 만족하셨죠? 그럼 저 사과할 필요 없잖아요. 전 납득이 안 돼요. 그러자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가 더는 못 참겠는지 담당자 멱살을 덥석 잡는가 싶더니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너가 준비 안 한 요리도 꽃장식도 전부 내가 했어. 결과만 갖고 너가 한 척하지 마. 너 때문에 친구 결혼식 아주 망칠 뻔했어. 간신히 성공한 건 네가 똥 싼 걸 딴 사람이 치웠으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어? 그럼 지금 사과 말고 뭘 할 건데? 헛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친구의 빡돈 모습에 나도 깜짝 놀랐지만 같이 온 상사도 놀란 기색이었다. 그리고 담당자도 기세에 놀려 눈을 끔뻑이고만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죄송합니다. 똑바로 사과해. 사과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결국 반강제이긴 했지만 담당자한테 사과도 받았고 회사 쪽에서 흰 봉투를 받아 추가로 받은 여러 가지 서비스도 모두 무료. 주문했던 앨범도 가장 비싼 걸로 해줬고 주문 안 한 DVD까지 덤으로 받았다. 그 후 우리 결혼식과 피로연을 망칠 뻔했던 담당 웨딩 플래너는 또 같은 짓을 저질러 결국 잘렸다고 한다. 자격증은 갖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쉽게 취직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이미 관련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디에도 취직을 못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무직으로 지원한 건지 우리 회사에 있길래 놀랐다. 그래도 부서가 달라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 성격이랑 일머리는 여전히 변한 게 없었는지 거래처랑 한 약속은 빼먹고 잘못해도 반성도 안 하고 끝에 가선 큰 계약의 변경사항을 말 안 하고 있다가 그게 파토나는 바람에 바로 잘렸다. 반년 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봤다. 궁핍한지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에도 전혀 윤기가 없는 모습으로 계산대에 있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